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신인문학은 태극과 음양 24방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 우리나라 태극기, 그 태극이 잘못 그려지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사계의 위치도 안 맞다라는 내용의 이제 제가 쇼츠를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냐고 댓글을 달았는데, 아마 그분은 지산도원 TV를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쇼츠니까 이제 랜덤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보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분의 이런 댓글이, 아마 태극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이런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태극기를 놓고 이 태극기의 그 태극의 구성 원리,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건공감리 사괴에 대해서 이 태극기의 구성 원리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이 태극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아마 태국말고 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제가 3년 전에 그 동양학 특강을 이제 유튜브에 제가 올렸었는데, 영상을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태극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 이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을 이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산신인문학으로 한번 이제 올려봅니다. 태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아시아의 철학인 이제 역학 주역이죠. 주역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역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역은 역경, 64개로 이루어진 역경과 이 64개의 괴사와 효사에 대해서 주해를 한 해설서죠, 일종의. 그 역전, 10개의 역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이제 이 역경과 역전을 합해서 이루는 일종의 책명이고요. 그래서 역경이라고 할 때는 64괴고, 역전은 단전부터 시작해서 잡계전까지의 주해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 주역이 이제 처음에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고대 시대에 이제 이 우주에 대한 이해, 그 당시 이제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 우주의 운행 원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해 방식이 담겨진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그 괴로 그 나타나기 시작 표시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도상학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 도상학은 태극도 이제 그 하도낙서가 구성이 된 이제 하락도, 선천도 등의 이제 내용을 구성을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역학 철학으로 큰 그 철학 범위로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주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우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 고대인들의 우주에 대한 이해는, 이게 이제 서양인들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우주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곳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시간의 무궁성과 공간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우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무궁성과 공간의 무한성으로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를 시공간적 개념이 담겨진 개념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천지입니다.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우주의 시공간적 개념은 곧 천지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무궁성과 무한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천지,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주역에는 이 천지가, 우주에서 천지가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중천건괴, 그리고 그 다음 중지건괴로 시작을 하는 거죠. 중천건괴는 양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중지건괴는 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천지가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천지 자연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모든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자연 만물이 이제 순행하며 운행되는 원리를 이 64개에 이제 담아낸 거죠. 그래서 이 천지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계속 쉼 없이 운행하는 이런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이거든요. 근데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거든요, 변화.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 변하는 거예요. 주역은 이 우주 삼라만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을 이야기하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 인식할 수 없지만 천지는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지를 통해서 그 변화의 원리를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천지를 통해서 우주의 시원, 우주의 기원, 우주의 어떤 그 변화의 원리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담은 책이 이제 주역인 거죠. 그래서 이 주역은 이제 이 64개는 8개가 2개 겹쳐진, 상계와 하계 2개가 겹쳐진 그 궤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이 64개는 이제 8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천지가 나온 이후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제 64개인데, 자, 그렇다면 천지가 나오기 전의 상태는 그럼 뭐라고 이 동양 이 주역 역학 철학에서는 이야기했느냐? 바로 태극인 거죠. 태극. 그래서 이 태극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송나라의 그 이제 북송이죠. 북송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남송으로 쫓겨 내려오죠. 그래서 북송 오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나라 때 이제 도교와 불교가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발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유학이 위축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유교 철학을 부흥시키겠다고 해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유학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신유학이라고 합니다. 송나라 때. 그래서 그 신유학의 기반을 만든 사람을 이제 북송오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첫 인물이 이제 주돈입니다. 주돈이부터 시작해서 소강절, 정의, 정호, 장제이 5명을 북송오자라고 하는데, 그 첫 인물이 이제 주돈인데, 이 주돈이가 쓴 책이 태극도설이에요. 근데 이 태극도설이 유교의 새로운 신유학의 출발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유교는 이런 어떤 우주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화적인 사고하고는 멀었었거든요, 거리가. 그런데 이제 송나라 들어오면서 도교나 불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위 이제 신화적 사고 또는 이제 우주적 사고, 이제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 사고가 점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돈이가 태극도설에서 이런 얘기를 처음 쓰죠. 무국이 태극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유교를 연구했던 경학이나 훈고학에서는 없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국을 태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옆에 있는 요 내용이 이제 태극도설에 있는 내용인데, 이 표가 이제 그거예요. 무국에서 자연 만물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가장 위에 이제 무국에서 음과 양이 있는 태극을, 이제 무국이 태극이에요. 그래서 오행이 나오고, 오행이 이 음양과 음양 오행이 서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만물이 화생하는 이 과정을 이제 쭉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생생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태극에서 이 태극은 음양의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음양의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이 만물이 소생되는, 만물이 이제 만물을 낳게 되는 이 과정을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역 개사전에 보면 역유태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 안에 태극이 있다. 주역에 이제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극의 기원을 역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역유태극이라고 하는 주역 그 개사전입니다. 역전 개사전에 있는 이 역유태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당나라 때 공영달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당나라의 공영달은 이제 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경에 대한 이제 일종의 자신의 설명을 붙인 글이 이제 공영달의 소인데, 공영달의 소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한문을 이제 풀어놓은 건데, 태극은 천지가 아직 나뉘기 전 원초적인 기운인 거죠. 원기가 혼돈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태일이다. 그러므로 노자는 말하기를 도가 하나를 낳나, 도생일이죠. 도생일. 하나를 낳는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태극이다. 또 그 혼돈의 원기가 나뉘면 곧 천지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태극이 양의, 그러니까 음과 양을 낳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공영달이 그 역에 나온 주역 개사전, 역전의 개사전에 나와 있는 역유태극, 역 안에 태극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한 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결국 역이 변화라고 했잖아요. 역이 변화라는 건 순환하고 운동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역이 순환하고 운동한다는 것은 결국 태극이 변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태극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태극은 음과 양이 한 번씩
이게 작동을 하는 거거든. 태극의 운동은, 태극이 운동하는 건 이 안에 있는 양과 음이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 주역에서 이거를 도라고 그래요. 일양 일음지 위도. 그래서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고 한 번 음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근데 이 태극 안에서 음과 양이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태극의 운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행이 나오는 겁니다. 오행 아시죠? 자, 목화토금수인데 목화토금수 오행인데 이 오행을 태극으로 놓고 보면 방위가 되기도 하고 계절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의 기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돼요. 자, 봄은 만물이 소생하니까 색깔로 보면 녹색입니다. 자, 화는 여름이니까 가장 뜨거운 기가 넘치는 불이 됩니다. 그리고 금은 가을로 서서히 접어들어두니까 서서히 식어가는 금, 흰색이 돼요. 그리고 북은 이제 수가 돼서 물입니다. 모든 게 다 이제 차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이제 토가 남쪽에 있는 화와 서쪽에 있는 금을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금과 화가 부딪히는 거를 중계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토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의 운동이 결국 이 오행의 순환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원천의 기운이 바로 이제 태극인데, 바로 이것을 원리로 해서 만들어진 게 24방이에요. 예, 제 모습 뒤로 지금 이제 24방위가 지금 보이시는데, 이 이제 태극의 음양오행이죠. 이제 태극의 음양오행, 태극의 음양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행이, 방위로 나타난 것이 이제 이 24방입니다. 24방위가 그 태극의 음양과 그리고 오행의 이제 원리가 이제 공간적으로 펼쳐진 것이 이제 24방인데요. 24방위는 제가 잠깐 가려보겠습니다. 24방위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천간 10개 중에서 8개, 갑을, 병정, 무기는 빠집니다. 경신, 임계 이렇게 8개하고 12개의 지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리고 4개의 괴, 건괴, 곤괴, 그리고 간괴, 손괴, 이렇게 4개가 들어오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왼편에 있는 태극의 윗부분, 지금 우리가 이제 방위를 볼 때 서양은 위가 북쪽이 되죠.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이 되는데, 동양은 방위를 볼 때 위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이 남쪽이 돼요. 자, 그럼 태극을 보면 남쪽인 여기가 양의 기운이 가장 이제 가득 찬, 가장 크게 올라오는 지점이 되죠. 그리고 아래쪽 여기가 이제 음의 기운이 가장 가득 차게 되는 지점인데, 여기 이제 남쪽에 양의 기운이 가득해지면 여기서 이제 음의 기운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 이 지점에 오면 또 양의 기운이 서서히 자라나는, 그것이 이제 오행으로 보면 바로 이 지점이죠. 양의 기운이 가득 찬 것은 남쪽에 여름이에요. 화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음의 기운이 가득 찬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북쪽, 물의 기운인 거죠. 자, 이걸 이제 24방위로 놓고 보면, 지금 이 24방위 중에서 그 12개의 그 지지, 그러니까 12지지죠. 12지가 놓인 거는 동서남북으로 보면은, 가장 북쪽에 자가 있죠. 그리고 묘가 동쪽에 있고, 남쪽에 오가 있고, 서쪽에 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과 동쪽 사이에 이제 이제 나가는 거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동행을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8개의 천간은, 그러니까 무기가 빠진 천간은 이 각 방위, 4개의 동서남북 방위 좌우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묘방에 오른쪽 왼쪽으로 갑, 을이 배치가 되고, 남쪽에 오방에 정이 이제 좌우로 방위가 되고, 그 다음에 서쪽에 유에 좌우로 경신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북쪽에
자의 임계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궤는 이 8개의 청간과 12개의 지지가 놓여진 그 중간에 궤가 놓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묘, 그러니까 북쪽과 동쪽 사이의 중앙인 이 자리에 이제 간계가 여기 들어오죠. 그리고 동쪽과 서쪽 사이에 10청간과 12지지, 이제 8청간이 들어왔죠. 여기는 손이 이제 손괴가 들어오고, 그리고 남쪽과 서쪽 사이에 권괴가 들어오고, 그리고 서쪽과 북쪽 사이에 건괴가 들어오는데, 이 괴의 위치는, 복귀팔계가 아닌, 문왕팔계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왕팔계의 12개는 복귀팔계하고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문왕팔계에 있는 이 괴의 건괴, 그리고 곤괴, 손괴, 간괴가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해서 8개, 12, 이제 24개의 방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방위 24방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극의 음양과 오행의 원리가 이 지형적으로 방위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그 패철입니다. 패철인데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봐야 이제 이 패철인데, 이 패철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 패철이 지금 이건 8층짜리 패철입니다. 뭐 9층짜리도 있고 10층짜리도 있고 12층짜리도 있는데, 뭐 몇 층짜리가 됐든 이 패철에서 중심되는 층은 요 4층입니다. 여기 4층, 요 빨갛게 지금 방위가 표시되어 있는데, 요게 요 4층이 중심되는 층수가 되는데, 이걸 지반정침이라고 합니다. 지반정침인데, 이 지반정침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뒤에 나와 있는 24방위가 이 풍수를 볼 때 이 중심이 되는 4층의 방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수지를 볼 때 이제 그 음택에서 이제 묘지의 좌양이나, 그리고 이제 산을 놓고 봤을 때 명당을 찾기 위해서 이제 물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입수룡의 위치,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멈추는 지점에서 이제 혈자리가 형성이 되는데, 그 혈자리가 이제 명당이 되는데, 전부 이 패철을 해서 이제 이 중심되는 이 집안 정침에서 찾아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옥, 주택을 짓는 가옥을 보는 이제 양택에서는 이제 가옥의 좌양, 문은 어디로 내고, 안방, 뭐 부엌, 건넌방은 이제 어떻게 내는지 하는 그 중심이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방위는 이제 그 방위도 나타내긴 하지만, 이 태극의 음양과 오행과 합쳐서 절기도 나타내요. 나중에 이제 별자리도 이게 이제 그 나타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8수라고 아시죠? 그래서 별자리, 우리 그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보면 이제 중국의 28별자리를 이제 가지고 오긴 했지만은, 이제 그 동방의 7별, 7수, 그 다음에 서방 7수, 남방 7수, 북방 7수에서 이제 28수 자리를 찾아내는데, 이렇게 해서, 태극의 음양과 오행과, 그리고 24방위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 천지 우주와 운행의 원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이게, 별자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제, 절기도 나타납니다. 절기. 그럼 이제 동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동쪽이죠. 동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춘분이 되겠죠. 그리고 서쪽으로 보면 여기가 추분이 되겠고, 하지가 남쪽이니까, 남쪽은 이제 하지가 되겠고, 북쪽이 동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태극으로 보면, 여기 음의 기운, 양의 기운이 가득 찬 여기가 이제 하지가 되는 거고, 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곳이 이제 동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추분에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곳이고, 이제 이렇게 보면 방위로 보면, 자방, 묘방, 오방, 유방, 이렇게 4개의 방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위가 이렇게 돈다고 하는 것은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해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별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별자리도. 자, 그러면 제가 잠깐 나오겠습니다. 지금 태극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태극의 음양이나 오행이나 이제 이 24방위가 이제 이런 어떤 상호 연결되는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태극기를 보시면 이 태극의 음양과
지금 태극기에 그려진 태극은 완전히 다르죠. 태극기는 누워 있는 데다가 이 지금 양과 음양의 그 표시가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이렇게 되면 돌지도 못하죠. 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궤의 위치는 이렇게 지금 이 남과 북을 기준으로 해서 궤가 배치가 되는데, 지금 물론 이제 태극기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태극을 약간 이제 치우치게 되면 따라서 거기에 배치되는 궤도 이동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 태극기 같은 경우는 궤 자체 태극 자체가 잘못 그려졌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음양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건 지금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돌지도 않죠. 태극이 그런 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태극이 돌지를 않는 데다가 태극도 잘못 그려지니 여기에 있는 이 건깨, 그 다음에 곤깨, 그 다음에 감깨, 그 다음에 리깨가 위치 자체가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태극기에 태극도 잘못 그려지고 궤의 위치도 틀렸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 그려진 태극기와 그리고 왜 잘못 그려졌는지 태극의 음양, 그리고 오행, 그리고 24방해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속히 태극기가 제대로 된 태극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